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걱정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쏠림은 여전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성적은 안 올라가는데 시장은 조금 괜찮아 보이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애가 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장에서 핵심적인 부분 다뤄드립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같이 보시죠. 네, JP모건에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과매도 상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요. 연말에 2,700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합리적인 수치라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공매도 세 가지가 크게 리스크였는데 이게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살만한 타이밍에 왔다라고 밝혔고요.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그전에 비중 축소였기 때문에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님, 제목을 보니까 보고서가 위험 대비 수익이 더 나아지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냈고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네, 같은 의견이세요? 일단 뭐 조금은 좀 더 뭐 내용이긴 하지만 네. 긍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주식이 이제 일단 과매도돼 있는 상태, 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맞는 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증시를 지금 계속 이제 억눌렀던 이제 불안 요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공매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탄핵, 그다음에 미국 관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JP모건은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을 잡았고요. 특히 이제 3월 달에 공매도 재개를 통해서 일단 이런 부분은 한 축이 뭐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탄핵도 인용이 되면서 그만큼 이제 대선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정부가 다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정부에 맞는 그런 또 이제 경제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가 조금은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요. 미국 관세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진행형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얼마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상호 관세가 거의 최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어느 정도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서는 국내 뭐 글로벌 경제 자체가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보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관심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그다음에 화학 업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황 개선으로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조선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비중 축소를 권고를 했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의 개별 관세 부과에 따른 그런 수익성 악화 우려로 비중 축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던 쪽으로는 비중을 확대해라. 그다음에 대신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올랐었던 쪽으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섹터까지 골라주니까 조금 편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반도체 화학을 좋게 봤고 앞에서 우리가 프로의 시선에서 점검 도와드렸는데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해서 그래도 중립 쪽으로 좀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방어주, 네, 이것도 고려할 만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섹터까지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왔어요. 저희 이사님께서는 네. 시각이 어떠실지 사실 2,700이라는 수치가 되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쵸. 네, 되게 안 좋게 봤나 싶은 생각도 저는 조금 네. 했었는데 사자 주문을 넣는 섹터가 눈에 띕니다. 일단은 경기 바닥을 찍을 것 같은 신호가 네네. 나오는 게 반도체라고 얘기했어요. 네, 전반적인 JP모건에 대한 시각과 이사님의 네. 시각 같이 들어볼게요. 뭐 일단 해줄 거면 한 3,000포인트 해주지 좀 쪼잔하게 2,700포인트. 2,700 맞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제시한 부분이 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을 한번 잘 보자고요. 지금 만약에 지수 대형주 장세였다. 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3,000포인트를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장의 성격을 보게 되면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이슈 테마였던 어떤 종목 장세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별적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수익률은 괜찮지만 소위 말하는 대형주의 어떤 수익률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게 되면은 아마 그걸 터닝 포인트로 해서 조금 지수 대형주 장세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2700포인트 제시한 부분들은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종목 장세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JP모건을 살짝 한번 디스를 하자면은 그렇구나라고 정도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그 작년 4월 달에 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있잖아요. 네. 이분이 금리가 8%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마 그쪽으로 좀 제가 볼 때 베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끔씩 조금 이제 전망을 빠르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좀 오버할 때가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어디가 심하냐면은 그게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가 좀 심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전망치에 자꾸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금융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JP모건보다는 모건스탠리 리포트를 보세요. 모건스탠리가 3월 달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7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게 23만 원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모건스탠리를 좀 더 이제 비중 있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자 2022년 10월 달에 그때 당시에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끝나간다는 리포트 48조짜리 리포트인가요? 그걸 네네네. 냈었잖아요. 내고 난 기억나요. 뒤에 네네. 그죠?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난 이후에 탑픽을 어디를 제시했냐면 엔비디아, 그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TSMC,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냈는데 제대로 짚었네요. 그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좀 뼈 아파요. 그렇긴 한데. 그죠? 4번이 좀 그런데. 네. 예. 이거까지 갔으면 좋을 텐데 뭐 어쨌든 이거를 빼더라도 네. 딱 3개 종목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3월 달에 탑픽을 또 바꿨어요. 뭘로요?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탑픽을 바꾼 것도 중요하지만 네. 과거의 사례 봤을 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모건스탠리 어떤 전망치에 맞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모건스탠리 어떤 3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만 그 네이버 창에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해가지고 3월 때는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좋은 게 조선하고 네. 이 전력인프라는 고평가라고 딱 찝었어요. 레포트에서. 그리고 네네. 자동차는 사실 지수가 못 가서 2,700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는 사자 주문이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비중 축소냈거든요. 네네. 네, 자동차 쪽. 네, 그래서 지수가 못 갈까요? 네.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아마 판매량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올 건데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저도 이제 현대차그룹 자동차 판매치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어떤 개선 포인트는 있진 않아요. 단지 그러니까, 예. 그 현대차가 이제 3월달 죄송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가량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조금 투자 심리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은 있는데 아마 JP모건이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아이비드 쪽 같은 경우는 투자 지표를 많이 보잖아요. 소위 말하는 PBR, PR 이런 것들 많이 네네.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해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전년 동기에 대해서 좋아지는 어떤 폭이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어서 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지금 뷰를 내놨기 때문에 참고는 할 만하되 너무 또 맹신하지는 말자라는 언급을 주셨어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종목 볼까요? 네, 두 분의 토픽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께서는 뭐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가장 뜨끈뜨끈한 한화솔루션 들고 오셨고요.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네, 필 옵틱스 선택하셨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오늘 거의 장중 고가 부근에 위치합니다. 근데 이게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따라가도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된 이후서부터 계속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제 지급이 이제 중지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그러면 뭐 친환경 관련된 사업에 보조금이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산업 자체가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내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발전소가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치 수요를 이제 보면 오른쪽 이제 표를 보시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해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2030년도까지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 미국 내 전력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6개월에서 1년이면 발전소를 하나 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빠르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조금 때문에 그 발전소를 더 짓나 덜 짓는 게 아니라 금리에 좀 더 민감합니다.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 발전소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물론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가 지금 뭐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향후에 점차적으로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은 더 높게 본다라고 보면 향후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과 관련돼서 이런 이제 패널에 대해서 그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지금 면세 항목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에 조지아주 공해에 태양광 관련돼서 일괄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뭐 인곳, 폴리실리콘서부터 해서 뭐 모듈, 그 다음에 발전소까지 전부 다 미국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발전이 증가할수록 관련돼서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하나 솔루션을 보면 매출의 절반 정도가 석유화학에서 발생을 하는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업황이 지금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두 개를 회사를 이루는 두 개의 축이 전부 다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순항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한화솔루션이고요. 어제 거래 10배가 붙어버립니다. 지금 오후도 안 넘어간 상황인데 거래 동반한 급등인데 어떻게 따라잡을지 그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오늘 좀 세게 붙긴 합니다. 그래서 하긴 하지만 한 2만 1,000원대까지 뭐 지금 22,000원대에서 있는데요. 21,000원대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지금 보면 전 고점 수준이 27,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7,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반짝이고 있는 종목 안에서의 힌트 찾아주셨고요. 필옵틱스가 좀 고개 서서히 들고 있네요, 이사님. 네. 제가 너무 반도체에 제한시켜서 종목을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태양광 이렇게 있는지 알았으면 저도 다른 걸 할 걸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난 뒤에 접근하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올해 2월 달에 53,500원 정도 가격이 정점 찍고 난 이후에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28,000원대 이상 가격이었던 지지 여부를 일단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월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은 그때 한번 따라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필옵틱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삼성전자는 2주 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려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제 아래쪽을 보게 되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CXL, 온디바이스 AI,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액신냉각 쪽을 이제 보고 있는데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필옵틱스를 대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기도 그렇고 예노텍도 그렇고 시험 생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 좀 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장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공정 중에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뚫는 공정 그리고 자르는 공정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뚫는 공정인 TGV 공정 같은 경우는 수율이 좀 많이 올랐는데 소위 말하는 자르는 공정인 싱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수율 잡기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회사가 이 두 공정에 들어간 장비를 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싱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납품처를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장비를 납품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두 공정 쪽에 장비를 다 납품을 하고 있는 또 필옵틱스가 또 향후에도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를 해서 일단 필옵틱스 선택을 했고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 뭐 강하게 매수를 붙어라 이런 것은 아니고 28,000 이상
그러니까 121선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가기보다는 121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느긋하게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28,000원 선 지지라인 확인하고 그러면 조금 눌림목에 들어가신다면 네네. 파시는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그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45,000원이 돌파가 되겠다라면은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그리고 분기점을 45,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필요부터 35,000원 얘기하세요. 45,000원. 아, 35,000원. 45,000원. 4만이요? 네. 아, 45,000원까지 보세요? 여기가 분기점이요. 1차 목표가라, 1차 네. 목표가. 여기가 돌파가 되게 늦게 되면은 보시네요. 신고 네.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알겠어요. 그래서 분기점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진입해서 목표 수익률을 조금 높게 보시는데요. 필 옵틱스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정치 테마주의 난립 속에서 고민되시죠? 네, 누가 대장이 될까? 네, 기회가 오는 섹터가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라고 해야 될지 심술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글로벌 증시의 최대 난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네,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 245%까지 물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중국은 나는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 더 우리 증시에서 대기 자금이 많이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기 자금 60조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비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게 대표님 여기서 현금과 금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 속에서 안고 있는 구간 속에서도 기회가 될 만한 섹터로 봐야 되는 쪽을 한번 짚어주세요. 어디 보세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경쟁이 좀 격화가 되고 있죠. 뭐 네. 245%까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뭐 특별한 이제 몇 개 품목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 관세가 지금 양국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145%, 뭐 중국도 지금 뭐 100% 가까운 그런 이제 관세를 물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양쪽이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 이제 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어려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뭐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 중간재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유로운 그런 업종 중심으로 이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게 뭐 정책 관련된, 뭐 국내 대선과 관련된 정책 관련주도 있지만 미국 관세와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이 덜 미치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이나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관세가 올라가도 수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화장품,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관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관세가 직접적으로 물리기 어려운 이런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기업들을 보는 와중에 만약 내가 어떠한 이제 미국 내에서 관심 있는,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는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아예 미국과 거래가 없는 기업들도 봐야 되겠지만 미국과 거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세에서 조금 더 자유롭거나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거나 이런 쪽에서의 기회를 보자는 의견이셨어요. 네, 이사님은 어떤 쪽이세요? 네, 저는 바이오 좀 말씀드리고 바이오? 싶거든요. 네. 네네. 일단 오늘 이제 약간이나 행정명령 설명 소식이 있었잖아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작년 10월 달 이후에 바이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어떤 그 행정명령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제시가 없다 보니까 10월 달 이후에 좀 많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약간이나 관련된 어떤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아마 조금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어떤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약가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신약 개발 업체들, 그러니까 신약 후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수출하는 기업들,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되게 되면은 비파마들의 어떤 투자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최근에 뭐 에이빌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에 반면에 좀 수혜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얘기겠지만은 바이오 시밀러 쪽이 될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DMO 쪽은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바이넥스 플러스 죄송합니다. 그 CDMO 플러스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바이오 시밀러 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바이오 시밀러 대장이거든요. 대장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그 차트인데 자 작년 7월 달 있잖아요.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바이오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때 셀트리온은 못 갔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반면에 2023년도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보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갔거든요. 이때 뭐 때문에 갔냐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주가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바이오 정책이 아니라 가업 승계 여기에 좀 주가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 흡수합병 실패하게 되면서 주가 좀 약간 흔들렸었거든요. 12월 달에. 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가업 승계 이것 때문에 좀 가기 힘들 것 같고 그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의 낚시 효과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란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란지 이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CDMO 쪽 같은 경우는 이건 당연히 중국 제재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생물보안법 재추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약품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완제 의약품이 아닌 원료 의약품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원료 의약품 같은 이게 원료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의존도가 9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원료 의약품 쪽은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완제 의약품은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 아마 수혜가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다른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번에 약간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 플러스 이제 CDMO 쪽으로 한번 새롭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섹터 2개로 좁혀주셨어요. 그러면 두 분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는 섹터 여러 개 주셨는데 CJ 제일제당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네, 바이넥스 시밀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저희 포인트하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대표님 여쭤볼게요. 네,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하면서 주가가 계속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 내에서 매출이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CJ제일제당의 이제 비비고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매출이 1조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을 미국 공장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관세를 올린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여파는 상대적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냉동 만두에서도 레드바론이라는 그런 이제 자회사 이제 수완스가 만들고 있는 냉동 피자가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냉동 식품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뭐 강력한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올해 이런 영향으로 올해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 30조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조 6천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할 만큼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채권 발행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을 통해서 아마 이러한 이제 냉동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주가 수준이 뭐 지금 52주 신저가 수준인데 지금보다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 뭐 목표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최소한 27만 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매수 금액은 24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금 짧게 목표가 주셨어요. 바이넥스는 포인트하고 목표가 얼마 내시겠어요? 네. 바이넥스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시밀러 CDMO 둘 다 뭐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셀트리온의 앱토즈마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기 위한 미국 FDA 허가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낚시 효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
대목이고 FDA, EMA 기준 충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중소형 CDMO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은 일단 16,000원 이하에서 일단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6,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가격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을 분기점으로 보고 돌파가 되게 되면은 추가적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는 잡으세요? 일단은 그 2만 원을 분기점 제시했는데 2만 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좀 목표가 설정을 했으면 좀 좋겠는데요. 네, 알겠어요. 일단은 1차 목표 2만 원 저희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뭐 확연하게 종목장이 진행이 되면서 코스닥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들은 많죠. 네, 그 중에서 뭐가 이제 더 무게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실적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기업들의 성적표를 확인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 수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기업들이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 근간, 네, 그리고 기준을 잡아주신다고 하네요. 네, 금산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